그걸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다 충관계야. 그래서 세상엔 부당함 천지예요. 남자는 사실 어떤 여자를 만나도 조금 힘든 건가요? 그쵸. 어제 타협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부부관계가. 네네네, 헤어지기로 해가지고 어, 결정을 내리셔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어허. 일단은 여기가 이제 특징을 보면은 그 여성분 사주 자체가 이제 이게 제왕지라고 해가지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일주인데 이제 그 고집을 더 높이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인자들이 많아요, 사주 자체에. 제가요? 예, 남자분도 보면 똑같이 이 사주도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사주예요.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형태는 서로가 똑똑하고 잘난 스타일들이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되게 필요한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야 돼, 둘 다. 남자는 그 26년, 27년에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이런 게 들어오는 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남자분 사주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막 들어오는 사주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기가 이제 편제만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에 들었다가 시간 지나면 조금 마음에 잘 안 들어 보이고 막 그런 성향을 가진 스타일이에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그 일지가 배우자 궁이라 가지고 여자가 들어와서 정착 안정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게 다 충관계야. 그래서 여자가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이런 사주는 붙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는 주말 부부가 좋아요. 아, 음. 왜냐면 이런 사주는 양보가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네. 여자가 좀 양보를 해줘야 돼. 그럼 이 남자는 사실 어떤 여자를 만나도 조금 힘든 거인 건가요? 그쵸.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충이 이렇게 껴있으면은 이제 이게 따로 네. 논다거든요. 근데 네. 대운에서 보니까 이 재성을 또 이렇게 충이, 운에서 또 충이 들어왔어요. 충. 네. 이중으로 충을 때리고 있는 형태라서 이 편제가 자리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남자분도 되게 어떤 열심히 살고 능력은 있는 사주로 봐요. 인간적인 능력치는. 근데 이성은 그 인간적인 능력치가 있으면 만날 수는 있지만 유지되는 거랑 또 다른 얘기라서 네. 그래서 얘가 정말 빡센 운인 거죠. 그리고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여성분이 여기가 조금 인간적인 여기도 능력치가 높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헤어져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실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답답하죠.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네. 뭐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사회적인 위치가 있건 없건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갖추는 사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남자를 먼저 선택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시어머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아, 시어머니는 지금도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래요? 지금. 네. 그 35년도 전까지 시어머니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나도 잘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이 36세가 되면은 대운에서 이게 경금이 들어오는데 이 경금은 이 감옥을 더욱더 세게 때리거든요. 안 그래도 상관이 있는데 여성분이 조신한 것 같으면서도 남자 은근히 건드는 스타일이에요, 여성분이. 근데 이게 더 들어오면 이제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기분 나쁜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이. 근데 그게 36세에서 45세까지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가 더 가정 안정이 힘든 시기예요, 지금보다도 사실은. 아,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더 빡세다, 이성운이. 그럼 그, 저는 약간 이성원에서는 마음을 접고 약간 그치요. 커리어를 그쵸, 쌓는 그쵸.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요. 그럼 제가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시기가 이 정도 사주면은 직업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안 풀리는 건 팔자 탓을 하면 안 돼요. 내 탓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일단 몰빵을 하신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네. 잡히면은 나한테 맞춰가고 협력하는 남자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도 내가 계속 밖으로 나가면서 일을 하면서 네. 그 남자랑 덜 부딪혀 있는 게 좋다는 얘기지.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좋은 운이 언젠지까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그걸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원래 이성 만나기 좋은 시기예요. 원래 여성분이. 그래서 남자분은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니에요. 남자분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여요. 능력도 있고 야무져 보여요. 근데 서로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서로가 잘났다 보니까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힘든 케이스는 뭐냐 그러면은 사주팔자가 괜찮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능력치가 괜찮게 타고났는데 현실적으로 능력치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 사이즈에 맞게 현실적인 능력치를 높여놓고 내 급에 맞는 남자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확 높여야 돼. 내 능력치를. 직업적인 위치를 높이든지 경제력을 높이든지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될지도 이제 감이 안 오고 그래서 좀 많이 진로를 바꾸기도 했고 제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약 구설수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기도 해서 직장이랑 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사주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봐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포지션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감도 의미를 하거든요. 소속감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 인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조직이든 친구 무리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절제되어 있는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왕에다가 상관이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그 틀을 바꾸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의 원칙과 규칙을 맞설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뒤에 말씀드렸던 거랑 완전히 다른 성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맞춰가려고 하고 어쩔 때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 산만한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중인격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주 보면 기본 월지에 상관이 있으면 내 주장과 고집을 표현하려고 하거든. 근데 여기는 또 신강한 사주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거침없이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원래 강한데 이렇게 상관과 신강한 사주에서는 근데 최근에 몇 년간 관인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이제 타고난 것보다 더 조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성과 협력하려고 하고 맞춰가려고 하고 조직에 소속되려고 하고 맞춰가려고 하고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잡기가 쉬운데 그게 이제 또 안 맞는 것 같지. 맞아요. 어디에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다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네. 방향을 전혀 잘못 잡은 건 아니에요. 잘 잡은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화려하고 떠들고 도도하고 멋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태가 그 언론 방송 쪽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자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공부가 되면 이쪽 그런 쪽에서는 이제 조금 싸움을 하는 쪽 본인이 좀 싸움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건드는 네. 기질도 있고 이제 누군가 날 맞아요. 건드렸을 때 그거를 그 잘 대받아 치는 그런 능력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이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내가 애매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업도 애매한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아예 잡지를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시험이나 합격 이런 거 보기도 좀 좋은 운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올해 제가 시험을 볼 거예요. 사실 올해 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도 계속 할 준비를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해도 자꾸 싸우려 들고 부당한 걸 잘 못 참는 성향이어서 세상엔 부당함 천지예요. 네, 그 맞아요. 학교 거기 가도 제가 봤을 땐 그 교사님들 그 얘기 상당히 보다 보면 부당함 천지던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노조로 가야 돼. 막 노조로 가고 노무사로 가고 해가지고 막 부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고 뒤집어 까고 막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원래가. 그래야 인생에 이제 만족도도 올라가고 성과도 잘 나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 공직이나 어떤 조직에서 자꾸 내가 태클 걸고 찌르고 이건 아니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약간 그 어느 정도의 부당함에 적응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하면 힘들지. 거기 들어가서도 뒤집어 까고 많이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직업 자체를 뒤집어 까는 쪽으로 가면은 좋다 이거지. 그래서 진짜 원래는 20대 때는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심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랬나? 그거를 잘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큰 사람이 되죠. 결국엔 그래서 남들 눈치도 다 보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잘 이겨내야지. 그거를 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질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맞는 말 하고 바로 잡을 얘기 해야 되고 뭐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 맞는 얘기니까. 그걸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지. 이게 다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더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는 좀 수긍하면서 살려고 내려놨거든요.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그게 되나? 안 되지. 그게 쉽게 안 돼요. 안 될까요? 그게 타고난 게. 그게. 그래요. 안 그리고 될까요? 그렇게 살면은 병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그 타고난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면은 행복하지도 않고 약간 몸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게. 기질을 풀어야 됩니다. 할 말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 말 하고 살아갈 수 있을 환경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도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욕심도 있다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속감이 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게 또 없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면 법 관련해서 또는 사회 관련해서 막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다 보니까 평가하고 따지고 뒤집어엎고 하는 성격이 직업적으로 잘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직장도 맞다라고 보는 건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살아가나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잖아. 또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풀어 나가면 되는 건데 이제 인생의 어떤 만족도, 성과는 최대한 이제 타고난 능력치를 써먹을 때 이제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안내를 받은 거고 이제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그 맞춰가는 거지 그런 쪽으로. 화이팅입니다. 네, 너무 화이팅 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세요. 네. 이런 사람들 진짜 스트레스가 많거든. 할 날이 많으니까 잘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